여보, 나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철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병실에 찾아온 단골 손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죠. 사장님, 남편분이 젊은 여자랑 제주도에 여행 가신 거 맞나요? 그 순간 미영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닌 환호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48세가 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세수를 마치고 분식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10년 전 남편 상철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후부터 미영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마지막 손님이 수고하세요 인사를 남기고 나가자 미영은 곧바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바닥을 훑어보며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요 라고 중얼거렸죠. 찌뿌든 허리를 펴며 현금 상자를 정리하고 냉장고 재료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동선에도 다리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벽을 짚었어요. 가게 밖으로 나오니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깜빡였고 미영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튼 뒤 거울 속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내일도 버텨야죠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미영은 한숨을 쉬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김밥 300줄, 떡볶이 20인분, 순대국 30그릇.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했어요. 오전 7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밥 10줄 포장으로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미영은 능숙하게 김을 펼치고 밥을 올렸어요. 하지만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2인분이요. 여기 순대국 하나 추가요. 주문이 쏟아졌지만 미영은 혼자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과 홀을 오가는 미영의 모습을 본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은 안 두세요? 직원 쓸 여유가 없어서요. 집에 백수 남편이랑 취업 준비하는 딸이 있거든요. 미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이런 집이 참 많아요. 부인이 혼자 고생하고. 오후 3시쯤 잠깐의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계산대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상철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용돈 좀 보내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미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일은 안 하면서 용돈만 달라니 정말 뻔뻔했어요. 집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해요? 텔레비전 보고 있어. 왜? 상철의 대답은 늘 그랬어요.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일자리가 어디 있어? 나이도 많은데. 항상 똑같은 변명이었습니다. 그럼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아, 알았어. 나중에 할게. 상철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미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대화를 몇백 번도 더 나눴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미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주방에 섰어요. 사장님, 여기 라면 2개 추가요. 치즈 김밥도 3줄 더 주세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지만 미영의 손놀림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상철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저녁은 해놨어?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 뭘 직접 해달라고 하냐? 상철의 말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은 하루 종일 남의 밥을 해주느라 녹초가 됐는데 남편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하루를 보낸 거죠. 용돈 얘기했는데 언제 줄 거야? 상철이 물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이번 달도 적자예요. 미영이 대답하자 상철이 짜증을 냈어요. 그럼 나는 친구도 못 만나냐? 맨날 집에만 있으라고. 일이라도 하세요. 그럼 용돈 걱정 안 하죠. 미영의 말에 상철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일 안 한다고? 나도 찾고 있어. 이런 싸움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어요. 미영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미영은 늦은 밤까지 다음날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뭔가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오른쪽 배가 계속 아팠거든요. 어젯밤에 라면을 잘못 먹었나?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전 손님들을 받으면서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미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통증이 더욱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평범한 복통이 아니야. 미영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계속 들어왔고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김밥 5줄 포장이요. 떡볶이 3인분도 같이요. 주문이 쏟아졌지만 미영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김밥을 말다가 손이 떨려서 재료가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미영은 진땀을 흘리며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쯤 통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미영은 주방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어. 미영은 급히 가게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붙이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급해요. 택시 안에서 미영은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하지만 상철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응급실에 도착한 미영은 접수를 하고 진료를 기다렸어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오른쪽 배가 계속 아프고 속이 메스꺼려요. 그리고 열도 나는 것 같아요. 의사의 진찰 결과는 급성 담낭염이었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은 당황했어요. 입원이요?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가게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미영은 다시 상철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왜 이럴 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딸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통화 중입니다라는 음성만 들렸습니다. 아, 맞다. 수진이는 오늘 서울에서 면접이 있다고 했지. 결국 미영은 혼자 입원 수속을 밟아야 했어요. 병원비를 계산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틀만 입원해도 금액이 상당할 텐데. 더군다나 가게 문을 닫으면
그날 수입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였어요. 병실에 들어온 미영은 침대에 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지? 단골 손님들이 와서 문 닫힌 걸 보면 실망할 텐데. 가게 걱정, 병원비 걱정, 그리고 연락도 안 되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럴 때 가족이 있어야 하는 건데. 미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병실을 보니 환자 곁에는 가족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와서 수액을 놓으며 말했어요. 가족분은 언제 오세요? 연락이 안 되네요. 아마 늦게 올 것 같아요. 미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수진이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면접 끝나고 보니 부재중 전화가 많네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담낭염이래. 어머,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바로 갈게요. 수진은 밤늦게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정작 남편 상철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어디 계신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수진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동안 내가 뭘 한 걸까? 이렇게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도 없다니.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진이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상철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여전히 상철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걱정에 회사 면접 결과도 잊고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으세요. 집에도 없고 어디 가신 걸까요? 모르겠어. 아마 친구들이랑 어디 간 것 같은데. 미영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연락도 안 되다니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70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따님이 참 효년해요. 밤새 지키고 있었나 봐요. 네,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남편분은 안 보이네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어요. 네.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어머, 부인이 입원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가요? 미영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어요. 10년째 백수인 남편 혼자서 운영하는 분식집, 그리고 가족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현실까지. 할머니는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그럼 부인이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하시는 거네요? 남편분은 뭘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일자리를 찾는다고는 하는데. 미영의 말에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할머니 옆에서 간병을 하던 50대 여성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언니도 그래요. 남편이 일 안 하니까 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남편은 놀고 있어요. 다른 침대의 환자 보호자들도 하나둘씩 대화에 참여했어요. 요즘 그런 남편들 정말 많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죠. 미영은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흔한 일이라는 게 더 슬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보호자분이 계속 계셔야 하는데 교대로 오실 분은 없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안 받으세요.
간호사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이 입원하셨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요? 혹시 출장 중이신가요? 아니에요. 출장은 안 가시는데. 수진의 말에 간호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연락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도 무책임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미영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같은 병실 80대 할아버지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아내가 아프면 뭘 제쳐두고라도 병원에 달려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제 남편도 평소에 집안일은 전혀 안 도와주고 용돈만 달라고 해요.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부인이 고생하는데 놀고 있다니. 병실 사람들은 모두 미영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사장님이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이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까지 생긴 거 아니에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미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따뜻하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동안 정말 외로웠구나.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미영은 딸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도 상철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병실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인이 입원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미영도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평소에 무관심하긴 했지만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올 텐데.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실의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을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분명 상철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미영은 여전히 상철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상철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 미영의 분식집을 자주 찾던 단골 손님 김 아주머니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가게가 며칠째 문을 닫아서 걱정됐어요. 아, 김 아주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게 됐어요. 미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60대 초반으로 미영의 분식집에 거의 매일 와서 김밥을 사가는 단골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좀 이상한 걸 봤는데요. 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은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이상한 걸요? 김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혹시 사장님 남편분이 키가 175cm 정도 되고 검은색 점퍼 자주 입으시는 분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요? 미영이 궁금해했어요. 그분이 어제 공항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거든요. 김 아주머니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항에서요? 그게 무슨... 제주도 가는 게이트 앞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젊더라고요. 20대 후반 정도. 미영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주도요? 설마. 그런데 혹시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확실히 봤거든요.
심지어 김 아주머니가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진도 찍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상철이 젊은 여자와 함께 공항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둘은 손을 잡고 있었고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충격이 전해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갔다고요? 김 아주머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 여자요,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 같던데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예쁘고 젊더라고요. 카페 직원이요? 미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네, 우리 동네 달콤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 소영이었나? 거기 사장님이 소영아, 소영아 하고 부르던데. 김 아주머니의 말에 미영은 그 카페를 떠올렸습니다. 그 카페는 미영의 분식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상철이 최근에 그 카페에 자주 간다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마 그 여자랑 제주도에서 여행 중일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본 게 3일 전이었거든요. 김 아주머니의 말에 미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병실에 있던 할머니들도 분노했습니다. 어머, 그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른 여자랑 여행이라니.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요. 수진도 아버지에게 실망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눈물을 글썽이며 화를 냈습니다. 미영은 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상철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 아주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남편과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들도 모두 동조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저희가 다 봤는데 남편이 이런 식이면 안 되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병실 사람들의 격려에 미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무능한 남편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말이에요. 정말 이런 남편과 계속 살 수 있을까? 미영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도 드는 거였어요. 분노와 배신감은 당연했지만 그 밑에 묘한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이혼할 명분이 생겼구나. 미영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상철의 배신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한 거지? 일도 안 하는 남편을 먹여 살리고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고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미영은 병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게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미영은 차근차근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상철과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거든요. 하지만 뚜렷한 사유가 없어서 망설였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명확한 이혼 사유가 생겼잖아. 아침이 되자 수진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미영의 대답에 수진이 의아해했어요. 엄마 아빠 일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수진이 위로했지만 미영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슬프거나 화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밝아 보였어요. 점심시간쯤 김 아주머니가 다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죠?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닌지. 아니에요, 아주머니. 오히려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그때 미영의 얼굴에 예상치 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사실은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김 아주머니와 수진, 그리고 병실의 할머니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분이 좋다고요?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는데요? 할머니가 의아해했어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이혼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됐잖아요. 미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배신당한 아내가 보일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10년 동안 백수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수진도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지금 너무 속이 시원해. 드디어 그 사람과 헤어질 명분이 생겼거든. 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 나는 이미 10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가게도 혼자 하고, 집안일도 혼자 하고, 돈도 혼자 벌고. 남편이 없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할머니들도 미영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사장님이 이미 혼자 다 하고 계셨잖아요. 오히려 그 남편이 없으면 더 편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용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 놀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미영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사장님,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요. 가게도 제 명의고 집도 제가 대출받아서 산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없으면 생활비가 줄어들 거예요. 미영은 갑자기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아, 정말 기뻐요. 매달 상철 용돈으로 나가던 50만 원도 아낄 수 있고 집에서 먹는 음식값도 줄어들고. 병실 사람들은 미영의 180도 달라진 반응에 놀라면서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으셨구나. 할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시는 거네요. 네. 10년 동안 백수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끝이에요. 수진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밝은 모습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엄마 결정을 지지할게요.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미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상철이 제주도에서 젊은 여자랑 놀고 있는 동안 저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니.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영의 웃음에 같이 웃었어요. 정말 인생사가 모르는 일이네요. 사장님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으실 것 같아요. 미영은 그날 오후 내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 집, 가게 운영 방식 개선,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까지.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미영은 병원 침대에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놀랐어요. 엄마, 벌써요? 응, 수진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확실한 증거도 있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는 내일 오후에 병원으로 직접 오겠다고 했어요. 김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시다니. 1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생각해뒀어요.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수진이랑 둘이 살 거예요. 지금 집은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미영은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켜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괜찮네. 가게에서 가깝고 월세도 적당하고. 수진이 어머니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엄마, 이 집 깔끔해 보여요. 그럼 퇴원하자마자 계약하러 가자. 미영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변호사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40대 여성 변호사로 이혼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분의 불륜 증거가 확실하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예요. 김 아주머니가 찍은 사진과 증언을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위자료는 최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재산 분할도 부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정말요? 그럼 당장 이혼 조정 신청해 주세요. 미영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뢰인은 처음 봐요. 보통은 망설이시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10년 동안 충분히 고민했거든요. 미영의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도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수진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엄마, 가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야. 관리하기도 쉽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 볼 수 있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보세요.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미영은 딸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용기가 났어요. 이번 4일째, 미영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할머니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 관심을 보인 원룸을 보러 오겠냐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지금 가볼까? 네, 엄마, 가봐요.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고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원룸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구나. 미영은 감개무량했어요. 계약하겠습니다. 미영이 바로 말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서요. 계약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수진도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병실에 돌아와서 할머니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새집 계약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사장님.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날 밤 미영은 처음으로 푹 잠들 수 있었어요. 1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퇴원이고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상철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이제 미영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바람을 피워서 확실한 이혼 사유를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10년 백수 남편과의 결별,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미영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흥분해서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어요. 오늘부터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미영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응,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와. 미영의 대답에 수진도 웃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침 회진 시간에 의사가 와서 최종 검진을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의사 선생님.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담낭염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퇴원할 때 이렇게 밝지는 않은데.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미영의 말에 옆에서 듣던 할머니가 웃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분이 입원 중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설명하자 의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계세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기뻐하신다고요? 네. 10년 동안 백수 남편 때문에 고생했는데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거든요. 미영이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의사도 미영의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가는 길에 미영은 간호사들에게도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간호사님들,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어머,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요. 미영의 말에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뻐하신다고요? 네. 남편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됐거든요. 간호사들도 미영의 상황을 듣고는 이해했어요. 아, 그런 일이. 그럼 정말 잘된 일이네요. 새로운 시작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미영은 갑자기 춤을 추고 싶어졌어요. 수진아,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 엄마, 정말 추세요. 미영은 병실에서 작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다, 자유. 하면서 팔을 휘저으며 몸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보기 좋아요. 할머니들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미영이 할머니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사장님,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네,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드디어 병원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도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미영을 쳐다볼 정도로 밝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미영은 작은 춤을 췄어요. 엄마, 사람들이 봐요. 수진이 부끄러워했지만 미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미영은 흥얼거렸어요. 자유롭네, 자유로워 함께 탄 다른 사람들이 웃으며 쳐다봤습니다.
미영의 기쁨이 전염성이 있었거든요. 저분 뭐 하시는 거야?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미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춤을 췄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너무 괜찮아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거든요. 미영의 대답에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춤을 추세요? 네. 10년 동안 백수 남편 때문에 고생했는데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간호사도 미영의 상황을 이해하고는 웃었어요. 아, 그렇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고마워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병원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미영은 계속 춤을 췄어요. 엄마, 택시 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손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미영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기뻐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거든요. 택시 기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네. 10년 동안 백수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미영의 설명을 들은 택시 기사도 웃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택시 안에서도 미영은 계속 흥얼거렸어요. 자유로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네 택시 기사도 미영의 밝은 에너지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님처럼 긍정적인 분 처음 봐요. 새로 계약한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수진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의 슬픔이 아닌 정말 축제 같은 해방감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분식집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기존의 무거운 메뉴들을 줄이고 샐러드, 건강한 도시락 등 트렌디한 메뉴들을 추가했어요. 사장님, 요즘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단골 손님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요리하는 것도 즐거웠고 손님들을 대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철에게 주던 용돈 50만 원, 상철이 먹던 음식비, 각종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이 절약되었어요. 이렇게 여유로울 줄 몰랐네. 미영은 통장 잔고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수진도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젊어지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네. 그러게.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어. 어느 날, 미영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해서요. 새로운 시작이요?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미영의 말에 다른 수강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을 하셨는데 행복하다고요? 네. 10년 동안 백수 남편 때문에 고생했는데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사람들도 미영의 상황을 듣고는 이해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수강생들이 미영을 부러워했어요. 용기를 내세요. 저는 정말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왜 진작 결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미영의 격려에 다른 수강생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주 후 상철이 미영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미영아,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미영은 단호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상철이 애원했지만 미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이제 끝이에요. 상철은 결국 카페 직원과도 헤어졌고 갈 곳이 없어져서 형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에게는 전혀 동정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미영은 작은 카페를 추가로 오픈했어요. 분식집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행복카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 카페 정말 예뻐요. 수진이 감탄했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분식집에서 번 돈과 이혼으로 받은 돈을 모두 투자한 결과였어요. 카페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도 오셨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영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아주머니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사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잘 된 일이었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몇 달 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미영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도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만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있죠. 미영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에요. 그리고 용기죠.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결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미영의 이야기를 들은 여성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사장님 보니까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수진과 함께 새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수진아. 엄마 정말 행복해. 이번이 축복이었네요. 수진의 말에 미영이 웃었습니다. 정말 그래. 입원하지 않았다면 상철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계속 살았을 거야. 엄마, 앞으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당분간은 혼자가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게 최고야. 창밖을 보니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구나. 미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리고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축복이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과 함께 미영의 새로운 인생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병원 침대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그 순간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미영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